안녕하세요. 저는 두꺼비 하우징의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은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겨울은 점점 추워지고 여름은 점점 뜨거워지는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주로 이제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아주 오래된 집을 전체적으로 고칠 때 무엇을 주로 살펴봐야 할까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집은 언제 고치게 될까요? 집 고치기는 보통 문고리 하나 간단하게 고치는 거에서부터 바닥도 다 뜯어내고 지붕도 다시 하는 전체를 고치는 것까지 아주 크고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비가 많이 새거나 또는 이제 집이 너무 춥거나 곰팡이가 피고 이럴 때 집을 고쳐야지 생각하게 되시고요. 그런데 막상 집을 고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이제 1년에 낮을 때는 영하 20도, 높을 때는 영상 40도 가까이,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집을 고치기 가장 좋은 시기는 1년에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곧 가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집수리를 하기 전에 이제 올 봄에 또는 내년 가을에 이렇게 고쳐야지 마음을 먹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고치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겨서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바뀌거나 뭐 이럴 때 많이 고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집수리 하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집을 고치는 그 기술 자체는 전체 고치는 것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그거를 준비하는 건데 그 중에는 견적서를 마련한다던가 얼마일까 비용을 계산을 해본다던가 또는 무엇을 어떻게 고칠까 이제 공사의 종류를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공사의 종류에는 집 고칠 때 한 번에 다 고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또 다음에는 저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고 또는 어떤 거는 이제 동네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노후주거지에서 집과 관련된 뭐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해보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동네 집수리. 뭐 어려운 거는 이제 전문가가 하는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네. 무엇을 고칠까를 결정하기 전에 문제를 알면 솔루션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관해서 진단하기, 우리 집은 또는 오래된 집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미처 몰랐던 것들, 원인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대처하는 거는 어떻고, 근본적으로 하려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마다 그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집의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할까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해서 유형별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옛날 단독주택들은 지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게 마당도 있고 뭐 장독대도 있고 이렇게 지었다가 이제 점점 TV도 커지고 세탁기도 커지고 가구들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집을 점점 늘려서 지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마당도 없어지고 집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 집들은 물론 이제 단열재를 아주 얇게 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추운 집이 많고요. 두 번째는 오래돼서 균열이 발생한 곳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집을 크게 쓰기 위해서 막 늘려서 짓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보통 비가 오고 나서 30분 안에 물이 완전히 빠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말라야 하는데 그 물이 고여 있으면서 그 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습기가 이제 곰팡이가 되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제때제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하지 않고 이제 방치함으로써 생기는 누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에 많이 발생하고요. 단독주택은 지은 지 오래된 집이 워낙 많아서 사실 이제 이걸 과연 고쳐야 할까 새로 지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살펴보시고 고칠까 새로 지을까를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생긴 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처하는 게 무척 다른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한 분이어서 세입자들이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하면은 그 문제를 와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층의 문제가 비가 샌다. 그러면 밑에 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 우리 문제 아니니까 관심 없어.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밑에 층에 생기는 문제를 예전에 우리 집 꼭대기층에 우리 집에 문제 생겼을 때 너네가 나에게 관심이 없었잖아. 그러면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관리하라는 법률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에서 사실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소유자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불협화음이 나는 거를 어떻게 커뮤니티 안에서 잘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가 있는 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고치는 문제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한 것들이 다세대 주택이더라. 이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흔하진 않지만 연립주택도 있고, 이제 아파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이런 그 큰 규모의 공동주택보다는 주로 이렇게 소규모의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 집을 고칠 때 이제 그 다양한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집중해서 고쳐야 하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즉 난방 비용, 전기 요금을 어떻게 아낄 수 있게 고칠 것일까. 두 번째는 이제 물이 새지 않고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려면 고치는 방법과 아예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집에 이제 이렇게 작은 금이나 이런 균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균열이 하나도 없는 집은 없는데 이것들이 위험한가 또는 고쳐서 쓸만한가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열에 관해서 좀 보시면은 옛날에 지은 집들은 춥고 덥고 합니다. 겨울에 시원하고 여름에 따뜻하죠.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 이제 단열에 관한 법규가 생긴 게 1978년에 최초로 생겼고요. 1980년쯤에 이제 크게 개정되고 조금 개정되는데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벽에 단열재를 5cm 붙여라 하는 게 거의 20년 가까이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시중에서 단열 공사다 이러면은 5cm 단열재를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동네 집수리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제로 주택, 뭐 패시브 하우스 이렇게 해서 단열재가 25cm까지 크게 두꺼워졌잖아요. 변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동네 집수리에서는 잘 이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가 부족하고 또는 단열재를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어느 구석인가 이제 열이 새는 곳이 있으면은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창호는 나무 창에 유리 두께는 3mm에 알루미늄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제 창이 성능이 너무 나빠서 또는
겨울철이면 현관문이 얼어서 이렇게 문이 잘 안 열리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 에너지 성능 이런 것들이 때문에 또 춥고요. 또 이제 물론 이제 시공을 잘못해서 생기는 일도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87년도쯤에 지은 집인데 창을 고치려고 뜯어봤더니 단열재가 2cm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은 허술하게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거는 근데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가 막 발전을 하던 시기라서 집이 부족해서 집을 아무렇게나 막 지어도 잘 팔리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허술하게 지은 집들이 워낙 많이 있고 노후 주거지에는 특히 많지 않을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열재를 설치할 때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가 틈없이 이렇게 밀실하게 딱 설치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정을 단열재가 거의 없는 집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대처 방안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거랑 예전에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에어컨을 달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봤더니 실외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기하고 연결되는 이 배관이 이제 그 벽을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공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실외기를 이렇게 창문을 살짝 열고 배관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인터넷 통신선들이 이후에 집 지은 이후에 생기면서 설치하는데 들어올 때가 여기가 가장 만만해 보인다 하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창틀과 창 사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겨울이면 문을 열어놓고 난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는 많이 드는데 집은 추운 거죠. 추워서 지금 이렇게 예쁜 도배지로 도배를 해놨지만 이런 곳은 우리 냉방을 할 때 문 열어놓고 하면 벌금을 300만 원 가까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금을 내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집을 전체를 고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조금만 내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스스로 짓고치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통신선을 잠깐 보면 이런 통신선들은 이제 이 나무로 된 창을 살짝 코팅하고 요 사이로 숨겨 놓으면 문이 꽉 닫힙니다. 창이 꽉 닫히지 않으면 열을 이제 한 전체적으로 5% 이상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창을 꽉 닫아보세요. 꽉 조여서 닫으면 가스비 또는 전기요금의 5%까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은 직접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다음에 전체를 지을 때는 이것들을 작은 부분이니까 놓치기 쉬운데 놓치지 않고 꼭 잘 하는 게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 단열재를 설치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단열재하고 창틀 사이에 이렇게 이제 뜯어봤더니 예쁘게 균일하게 잘 시공되지 않고 빠져 있는 것도 많고 막 이런 곳에서는 열이 이렇게 셉니다. 단열재를 아무리 두껍게 설치한다고 해도 이렇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급하게 열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집하고 견주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곰팡이를 통해서도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곰팡이가 생기는 위치, 곰팡이가 생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집은 이제 지은 지 한 30년 이상 된 다가구 주택인데요. 2층 집에서 북쪽 벽면을 놓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라는 걸 통해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철에 찍은 거고요. 외기 온도가 이제 영하 정도 되는 거고 실내 온도가 한 20도, 18도 정도 되는 때였는데요. 여기 파란 부분이 온도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라는 거는 이 표면 온도가 몇 도인가를 촬영해 주는 건데요.
봤더니 여기로 이제 열이 많이 새고 있는 거를, 이 면이 차가운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면이 차가우니까 벽면이 차가우면 벽면이 차가운 것과 공기 온도가 10도 정도 차이가 나면 곰팡이가 피거든요. 근데 그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벽지 위에 이렇게 조금 피어 있는 거는 벽지를 뜯어 보면 거의 벽면 전체에 곰팡이가 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바닥 슬라브라고 하는 바닥판을 받치는 이제 구조 콘크리트 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조금 덩치가 크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단열재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단열재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끊기는 부분이 생기고요. 얘가 아무리 커도 단열 성능은 낮으니까 여기로 열이 막 빠져나가고 들어오면서 여기가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북쪽 벽면에 이 천장 쪽에 생기는 곰팡이는 대체로 이렇게 단열재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곳에 비가 새거나 뭐 이런 곳에 생기는 것들은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울이면 좀 따뜻하게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에너지 관련해서 집을 좀 찾아보면은요, 창을 통해서 보통 한 30% 이상 열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을 고칠 때, 단열이 잘 된 집을 고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창호를 바꾸는 거죠. 공사가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꼭대기층에 사는 집들은 그 천정으로 새는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층 집에 살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 꼭대기층이다 그러면 다른 데는 바꾸시지 않아도 되고 지붕을 이렇게 하시면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 살고 있다. 내가 땅하고 바로 만나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다른 곳보다는 바닥으로 열이 많이 셉니다. 이 집은 이제 최근에 패시브는 아니지만 저에너지 주택으로 신축한 집인데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더니 다른 곳은 다 나쁘지 않은데 이제 뭐 이렇게 물론 그 출입구 문내 단열 성능이 낮아서 문 쪽으로 열이 많이 새고 있고요. 겨울철에 찍은 건데 바닥으로 이렇게 열이 다 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집도 단열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한 곳인데 바닥 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니까 지구를 덮이고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죠. 저희가 아무리 보일러를 열심히 떼도 지구를 따뜻하게 해서는 우리 집이 따뜻하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닥 공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쪽에 있는가, 또 남쪽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걸 아마 이제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사,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이 추우니까 따뜻한 공사를 해주세요 하면은 이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해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려운 것을 딱 긁어주는 것. 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옛날 집들은 보통 빨간색 벽돌로 지은 집들은 바깥쪽에는 빨간색 벽돌 1장, 안쪽에는 시멘트 벽돌 2장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단열재 5cm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줄자를 들고 우리 집 벽 두께 얼마인가 창틀을 통해서 한번 재보세요. 빨간 벽돌 집인데 벽 두께가 40cm, 35cm 이상이면은 이제 잘 지은 집이고요. 25cm다. 그러면은 이 벽은 이 집은 구조적으로는 매우 허술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보통 집수리 할 때 이제 바깥쪽에다가 단열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면에서는 가장 좋은데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단열재를 붙여야지 하고 외벽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여러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이 단열재 설치하는 공사보다 더 어려운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스배관, 계단실 이런 장애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하는 거는 어렵겠네. 이제 포기를 하고 안쪽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안쪽에다 설치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벽하고 벽 사이에 있는 단열재는 아까
법률로는 5cm지만 뭐 2cm 한 곳도 있고 아예 안 하신 곳도 있고 어마어마한 상황이라서 안쪽에 따뜻하게 하려면 이제 적어도 15cm, 20cm 정도 단열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옛날 집들은 방이 작은데 집이 정말 작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쪽에다가 많이 설치하지 못하고 조금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공사를 했으나 여전히 추운 집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 바깥쪽에다가 기왕 전체를 공사를 한다. 방 하나만 내가 간단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쪽에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 전체를 고쳐야지라고 큰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바깥쪽에다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안쪽에다가 단열재를 설치했을 때 근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습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단열재하고 단열재 사이에 1mm의 틈만 있어도 하루 동안에 이쪽으로 습기가 맥주 한 컵의 습기가 들어갑니다. 이 습기가 사실 이제 벽을 통해서 바깥으로 원활하게 빠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고 벽돌벽 안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곰팡이가 다 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집들을 뜯어봤을 때 바깥쪽은 멀쩡한데 안쪽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실내 쪽에다가 단열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틈새를 막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틈새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 집수리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잘 모르고 집주인인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이런 그 작으면서도 되게 중요한 그 시공 방법 이런 것들을 동네 집수리에서 찾아가고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야 되는 도시재생 지역 안에서 집수리는 그런 게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따뜻한 집을 만들려면 사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단열재는 이렇게 노란 게 단열재인데요. 틈새가 없이 이렇게 보온병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온병은 공기로 이렇게 진공을 완전히 밀폐를 하잖아요. 그리고 뚜껑 있는 부분에 만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보온병의 효과가 상실됩니다. 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어딘가 틈새가 있다거나 특히 이제 그 벽과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새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벽과 이제 문하고 만나는 이질 재료들이 만나는 곳에 문제가 항상 생기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막을까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열재로 잘 했고 창호도 성능이 무척 좋은 거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설치를 하고 이래서 전기 에너지도 이제 절감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꽉 막아 놓으면은 집은 따뜻한데 실내 공기는 또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아주 그 성능이 높게 단열을 하려면 열교환기 같은 이제 환기 장치를 달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주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밤중에 이제 자다가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고쳤던 현장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거는 그 새로 짓는 게 불가능했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요.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이고 창도 그 중에서 이제 저렴하고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꼭 이렇게 빗물바지를 설치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어떤 집들은 이런 빗물바지가 없으면 이 집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고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때국물이 이렇게 벽을 타고 쭉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지은 집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만들어 놓는데요. 요거 하나 설치하는 게 비용이 올라가라고 해서 만약 하지 않으시면 1년 만에 바로 고친 지 10년 된 듯한 헌집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집들은 이제 땅하고 바로 만나는 곳이니까 이 땅의 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열이라는 게 온도차가 있으면은 평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절연체라고 하는데요.
바닥 난방하고 벽이 만나는 곳에 절연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 열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서 지구를 따뜻하게 덮이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 그 열화상 카메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작은 시방들, 단열재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런 절연체를 한다, 뭐 빗물바지를 한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지 이제 대안을 다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곰팡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느 반지하 집을 벽지를 완전히 뜯어내고 장판도 뜯어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보통은 벽지나 장판을 다 뜯어내기 전에는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언제 고쳤는지, 물론 집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요즘엔 좀 드물고 이제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다니시면서 언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고쳤는지를 알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 집을 다 뜯어봤더니 어땠나. 옛날에 이만큼 여기 이제 색깔이 다른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반지하 방이니까 침수됐던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여기가 침수가 걱정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침수 걱정이 있다면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배수나 배관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다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봤더니 창틀 밑에 이제 곰팡이 자국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이 창틀 밑에 생기는 곰팡이는 창틀하고 벽을 만나는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춤이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안 되거나 오래돼서 부식돼서 생기는 거고요. 여기는 보통 이제 코팅, 실리콘이라는 걸 쏘면은 잘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팅을 쐈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그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물길이 타고 들어가서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견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창틀을 고치게 되면 이제 조심해서 하면 되고요. 여기에 벽에 이렇게 얼룩진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벽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왜 곰팡이가 생겼을까라고 약간 뭔가 이해되지 않는데 마당을 나가서 살펴봤더니 마당 안에 있는 배수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될 여러 가지 오수들이 나가지 않고 그 옆집들로 다 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집들로 다 흘러들어오면서 그 물이 이제 곰팡이가 된 건데요. 그래서 집 주변에 새로 지은 집이 없는가 또는 마당에 움푹 깨져가지고 시멘트가 깨진 곳이 없는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마당 안에 뭔가 균열이 막 생기거나 깨진 곳이 많으면은 배수로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도배로 마감을 했던 부분은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도배지를 하나도 없이 다 철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남은 도배지 찌꺼기들이 다음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배지를 다 철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하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서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지역에서 집을 고칠 일이 많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거리가 될까, 뭐 정규적으로 고용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이게 품앗이로 하면서 조금씩 서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거리가 되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닐까.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힘을 합쳐서 열심히 뜯으면은 또 한 며칠 만에 뜯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철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반지하 방이라서 습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벽지들이 막 다 썩었죠. 근데 장판을 걷어내고 한 이틀 지나니까 바닥이 완전히 꼬들꼬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게 비닐을 습기가 많은 곳에 따뜻한 그 물병 위에다가 비닐을 덮으면 물방울이 막 맺히잖아요. 결로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면은 이거를 문제를 없앨 수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장판을 쓰지 않는 습기가 많이 생기는 이런 곳에는 장판과 도배지를 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상추랑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지붕에서 농사를 지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근데 이제 맛있는 채소는 즐겁게 먹을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농사를 짓는 커다란 화분이 문제입니다. 이 화분이 물이 보통 대부분 물로 이제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가 많고요. 물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1m 깊이에 1톤의 하중을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화분을 이렇게 큰 나무, 심지어 이 큰 나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큰 화분을 지붕에 줄줄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세워서 농사를 짓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 집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무거운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지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한 3, 4년 지나지 않아서 문이 잘 안 열리고 창이 잘 안 닫히고 이러면은 집이 찌그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붕에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화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화분을 당장 내리셔야 됩니다. 농사는 다른 곳에 짓는 걸로 마을 안에 텃밭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같이 공동 경작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지붕이 평평하니까, 집은 자꾸 평평하니까 막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로 활용되기 쉬운데요. 그럴 때 물건이 있는 곳은 여름이면 덜 늘어나고, 물건이 이제 없는 것은 이게 그 방수층이 화학 제품이어가지고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많이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하는 사이에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새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그 물이 새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보수를 한 후에도 그런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레탄 방수라고 하는 건데요. 우레탄 방수를 해놓고 이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3, 4년에 한 번씩 탑 코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라주시면 계속해서 물이 안 새고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뜻밖에도 이제 그 지붕에 이제 물 빠지는 아까 그 비가 오고 나서 30분 만에 물이 완전히 빠져야지 지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물이 빠지는 그 물고배라고 하잖아요. 경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빠지는 구멍이 드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구멍이 적절하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되는데 크기도 부족한데 심지어 청소를 안 해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드레인을 청소만 잘 하셔도 비 새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평평한 데서는 잘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이 평평한 바닥과 벽이 만나는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근데 이 지붕을 보수하는데 굉장히 보수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머님 혼자서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분들이랑 몇몇이 힘을 합쳐서 요 문제가 생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번 해주시면 고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차양을 설치를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평평한 지붕에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이렇게 덧지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렇게 에너지 면에서도 좋고 누수 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통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시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로 그 통신선이 들어왔어요. 근데 잘 메꾸지 않아서 이게 틈이 생겨서 이제 물이 생기고 보기 싫게 이제 벽지가 변색된 거죠. 사실 참기 어려운 거는 이게 곰팡이도 곰팡이지만 집이 깔끔하지 않은 것들을 되게 참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런 구멍들을 잘 막아야 된다. 틈이 없게. 두 번째는 이 집도 이제 짓자마자 사실 지을 때부터 부실 공사를 해서 막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도배를 해도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 30년이나 지난 후에 결국에는 창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여기는 옛날 집들은 이제 벽체 밑에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기초가 부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발이 편하려면 신발이 튼튼해야 되는데 신발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 기초가 이제 꺼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요 사이에 이제 막 갈라진 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습기가 막 올라오고요. 그 습기가 이렇게 벽을 썩게 하는 이런 일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초를 보강할 수도 있고 전체 공사를 다시 하면서 좀
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비용을 좀 적게 들여서 이 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쓰진 않고 이제 임시적으로 몇 년 동안 써야 되는데라는 고민이 드실 때는 이 부분을 방수로 공사를 약간 한다던가 이런 걸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사실 습도가 높으면은 그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잖아요. 습도가 높아도 문제이긴 하지만 습도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가 훨씬 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또 집수리의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생겼나,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겼나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래된 동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 한 15년 이상 지났으면은 엑셀 파이프관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간격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벽에서 20c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싱크대에서 삼겹살 먹고 난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배수관에 그 따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기름 찌꺼기 같은 것들을 그냥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이렇게 버리게 되면 저희가 뜯어봤더니 그 기름 덩어리가 마치 동맥경화처럼 배수관에 꽉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배수관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그 물이 너무 흘러넘치거나 해서 굉장히 큰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조금 조심하면 어떨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반지 여방을 저희가 도배를 하지 않고 장판을 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고쳐봤어요. 그래서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황토를 바닥에 깔았고요. 그 황토 벽돌 타일 그리고 그 도배를 하지 않고요. 페인트를 요즘 저희가 칠해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 기후가 동남아시아처럼 이렇게 변해가면서 그 도배를 하기보다는 페인트를 하게 되면 이제 도배지는 곰팡이가 피어야지 문제가 생겼거나 알 수 있는데 페인트를 하면 금방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로 해봤더니 지금 고치고 4년 정도 지났는데 별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떨까 집수리 할 때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금이 어디에 가 있나. 사실 금 간다는 거는 집이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집이 벽돌로 지은 집은 이렇게 땅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50년, 60년 이렇게 잘 살아온 집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주변에 큰 집을 지었다던가 지하를 팠다던가 또는 그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 차들이 하루에도 몇십 대씩 지나다녔다던가 또는 마당에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그늘이 지고 곤충이 많아서 베어냈다던가 이렇게 땅이 흔들릴 일이 생기면은 집에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 우리 집 주변에 무슨 공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이 간 집은 많이 있는데 이 금이 어떤 건가가 중요한데요. 금이 또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이렇다고 합니다. 습자지 같은 걸로 이렇게 금 사이를 막아놓고 이 습자지가 찢어지면은 금이 진행되는 거다. 균열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는 우리가 그냥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전문가가 계셔야 되는데요. 도시재생 지역 안에서는 구조 전문가를 이제 코디네이터로 좀 이렇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이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기초에 이제 철근을 심었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철근을 많이 심지 않으면 집을 이제 오랫동안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인가 또는 땅이 이제 매립지에 있지 않은가 또 네.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집들은 보통은 벽 두께가 10cm, 15cm라고 하면은 벽돌 한 장이나 블럭 한 장을 지은 거고요. 25cm라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간 벽돌, 시멘트 벽돌 한 장, 단열재. 근데 이런 집들은 이 벽이 이제 구조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20cm다. 그런 벽도 있습니다. 20cm 벽은 단열재가 없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은 에너지 보완 공사를 하시면 되고요. 35cm다 이러면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잘 지은 집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옛날 집들은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부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지? 그거는 안에 방들이 매우 작아서 벽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TV도 커졌죠, 뭐 세탁기도 커졌죠. 이래서 가구들이 커져서 그거에 맞춰서 방들을 키우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일부 없앤다. 그러면은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쳤던 사례를 잠깐 이렇게 볼 건데요. 산세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한 50년 정도 된 오래된 집이었고요. 이 집에도 역시 이렇게 주방을 만들기 위해 증축한 곳이 있었어요. 집이 너무나 추웠는데 나무 창문이 아직까지 붙어 있었고 그 집에 이제 이렇게 균열도 많이 있었고요. 그거를 겨울철이면은 단열재가 없어서 거의 바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벽과 바닥 사이에서 막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창을 바꾸고 단열재를 바깥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집이 엄청 따뜻해서 지금 쾌적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원래 이제 난방에너지 이만큼 쓰시던 이렇게 많이 빨간색이 난방에너지인데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한 60% 이상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고치기만 하면은 잘 쓸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미장할 때 그 리모델링 공사할 때 조심할 점이 벽을 천장을 뜯어 보면 사실 벽돌 벽에 이렇게 시멘트 미장을 꼼꼼하게 완전히 하셔야지 집이 열도 새지 않고 소리 면에서도 저희 층간소음 때문에 사실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그 실내에서도 가족 간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거라서 이런 미장 공사를 꼼꼼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집 고치고 난 후인데 천장형 선풍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거 다 고치고 나서 집 사용 설명서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집 사용 설명서에는 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공부상 자료들 그리고 공사할 때 어떻게 공사했나 사용 자재 목록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배선이나 배관이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고치고 난 후에 뭘 다시 문제가 생겨서 고쳤는가 그리고 다 고친 후에 전후에 가스나 전기요금은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 설명서처럼 보관을 해두시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아주 좋더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동네 안에 비어있는 집을 고쳐서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얼마인가를 막 다 따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걸 잘할 사람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스스로 집고치기 함께하는 동네 주스라는 이름으로 건축학교를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래된 집을 동네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고칠까 고민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실제로 고쳐보는 일을 한 겁니다. 여성들이 타일을 붙이기도 했는데 정말 잘 붙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래된 타일을 교체를 하고 천정도 단열을 해서 페인트 칠도 하고 네, 문고리 고치는 거 이런 간단한 것도 배우고요.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세면대는 약간 복잡하지만 또 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도 바꿔보고 변기도 바꿔보고 세면대도 바꿔보고 간단한 목공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벽에다가 볏짚을 이용한 그리고 황토를 이용한 단열을 해서 건강한 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걸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동네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집수리를 하면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깊어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도시재생을 할 때 특히 노후주거지에서는 집수리를 위한 커뮤니티 그룹을 꼭 만드는 게 어떨까.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집을 고쳐보는 집수리 학교도 운영을 해보는 게 좋겠더라라고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집 고치는 기술이 사실 도배 하나를 잘하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남의 집에 돈을 받고 고치는 기술까지 잘 하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동네에서 싸먹싸먹 할 수 있는 것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할 수 있겠고 이게 훈련만 잘 되면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관리 기업의 마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일거리 또 경제적인 재생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잘 고치고 났더니
이 빨간색 문을 주민들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화사해졌다고. 고쳤더니 이제 타일이 뭐 바로 하루 만에 뜯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습도가 높아서이기도 했고 이제 후속 공사가 바로 이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나씩 싸먹싸먹 우리가 배워가면서 다음번에 더 잘하고 뭐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집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